자, 8에서 15년 차 특징이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더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만 이직이고 실제로 이직을 실행조차 못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스카우트 연락이 와요. 이 두 사람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직계 일타 강사 태산영입니다. 오늘은 과장급의 이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뭐 연차로 따지면 8에서 15년 차 정도 되겠죠. 그 이하 이직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 다뤄놨으니까 정주행하고 오시면 좋겠고, 연차수가 낮다더라도 이 레벨을 언젠가는 가게 되잖아요. 이때는 어떤 이직 전략을 생각해야 될지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과장급 이직의 타이밍, 그리고 이직의 전략, 면접에서 주의할 것 세 가지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자, 과장 이상급 7년 차 이상이죠. 제가 기준을 나눌 때 3년 차 미만은 그냥 주니어 레벨이라고 그랬고, 3에서 7년 차를 두 개로 쪼개서 대리 1, 대리 2 뭐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7년 차 이상, 뭐 우리가 그냥 쉽게 8년 차 이상이라고 합시다. 8년 차부터를 주로 보편적으로는 과장급이라고 합니다. 과장급은 뭐예요? 보통은 뭐 팀장급, 과외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은 뭐 팀장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통용되는 게 사실이에요.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 의사소통이 많은 사람,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레벨에서부터는 이직이라는 것이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모두가 이직을 꿈꾸는 연차는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직을 핵심 전략으로 세워야 될 거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시대가 워낙 빨리 바뀌고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산업의 업계 재편이다, 경제 위기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 연차에 계신 분들도 이직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제일 먼저 따지셔야 될 것은 타이밍이 맞냐? 라는 것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타이밍이 제일 먼저 문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 있을까 제가 설문 올렸거든요. 근데 세상에 53%가 물경력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고. 아니, 아직까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이직 안 돼. 이직 안 되니까 그냥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경력에 애매해, 그러면 지금 이직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예외의 경우가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과장급에서의 이직은 커리어에 있어서 마지막 이직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 이직일 수도 있다. 물론 마지막은 아닐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정년이 늘어나고 또 일을 하는 것들이 더욱더 역동적일 거기 때문에 이직을 좀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래야 된다는 거야. 마지막 이직이라는 생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했을 때 후회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직을 잘못하면요, 커리어가 여기서 그냥 끝난다고 봐야 돼. 이제 더 이상 뭐 성장이라는 게 없어. 그냥 여기서 아이고 나는 그냥 끝났나 보다 이렇게 하고서 갈 수가 있어요. 뭐 10년 차다 그러면 20대 후반에 취업한 경우 30대 후반이거든요.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내 커리어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제 후배들 동료들이 딱 그때거든요. 30대 후반 40대 초중반. 이분들은요, 대부분 이직을 하고 싶은데 이직이 안 되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연봉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보다 더 나은 데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직에 대한 마음은 굴뚝 같지만 실제로는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는 따지지 말고 무조건 이직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타이밍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 기회를 만났을 때입니다. 내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프로젝트 있죠. 와,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야, 이런 거가 있으면 내 커리어에 뭔가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프로젝트를 주는 기회라면 그냥 아무 따 이직이야, 아무 따 이직. 지금은요, 획을 그어야 돼요. 여러분 커리어에 뭐 시간이 지난다고 물경력이 갑자기 불경력이 되지 않아요. 절대 안 바뀌어. 이미 여러분 회사 생활 정도 했으면 통밥 다 나오잖아. 여기서 무슨 변화가 있겠어? 아니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 규모 있는 프로젝트,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면 일단 무조건 도전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이직일 수도 있지만 지금 잘 커리어를 갈아타면 마지막 이직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경력 형태로 여러 번 이직을 도전할 수도 있어요. 자, 8에서 15년 차의 특징이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더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만 이직이고 실제로 이직을 실행조차 못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스카우트 연락이 와요. 이 두 사람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이 프로젝트 경험이 있냐 없냐예요. 나름 획을 긋는, 나름 의미 있는 프로젝트 경험이 있냐 없냐. 자, 두 번째, 의미 있는 프로젝트 경험 플러스 거의 여기에 해당되는 게 트렌디한 사업입니다. 트렌디한 산업이나 트렌디한 프로젝트, 트렌디한 기업으로 갈 수 있다? 야, 무조건 가세요. 이때는 연봉 따지는 거 아니야. 이거 마지막 기회예요. 트랙 변경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원래 트렌디한 산업에 있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이 고민 안 할 거예요. 아마도 좀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 그 어간에 연결된 산업에서 종사하실 경우에 이 연차수가 오면 이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금 더 IT 중심 또는 4차 산업혁명 중심 이런 산업의 기회가 온다라면 저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또 세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역할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
자, 제가 굳이 역할이라고 설명한 건 뭐냐면요, 요 밑에 직무도 있고요, 포지션 혹은 레벨이 바뀔 때, 그러니까 직무일 수도 있고, 뭐 내가 지금 팀장인데 디렉터 레벨로 올라가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직무를 바꾼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직무가 확장되는 거, 뭐 인접 직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까지 해왔던 직무가 연결이 돼서 신규로 만들어진 새로운 직무일 수도 있어요. IT나 뭐 미디어 개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이전에 했던 전통적인 직무는 아니지만 조금 다소 새롭게 바뀐 직무로 가는 그런 형태라면 직무의 변경까지도 갈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라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걸 변경할 수 있는 마지막 포지션일 수 있습니다. 지금 8에서 15년 차 사이에 나의 직무나 트랙을 변경을 했어. 그 바뀐 트랙으로 새롭게 커리어를 시작하는 기회가 마지막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보시고, 제가 보기엔 회사가 싫어서 떠날 연차는 아니잖아. 우리는 이미 어차피 가고 싶어도 못 가. 그 연차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진짜 기회가 왔을 때 가는 거야. 기회. 이 한 번을 어디다가 투자할 거냐, 내 인생에 한 20여 년 남은 커리어를 어디다 투자할 거냐라는 투자 개념으로 타이밍을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곳이 싫어서 선택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어. 이걸 우선순위로 놓고 이직을 결정하시면 딱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두 번째로 따져볼 건요, 이직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될 게 뭐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모든 연차가 다 중요하지만 이때부터 중요한 건 경력 기술서입니다. 사실 다른 거는 뭐 안 중요해요. 이력서도 뭐 됐어, 이력서도 됐고, 뭐 자소서 어차피 안 읽어봐, 면접 됐어, 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어쨌든 구분되고, 중요한 건 경력 기술. 근데 경력 기술서에서도 특별히 강조되는 게 뭐냐, 이것의 퀄리티입니다. 자, 퀄리티를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담당했던 업무의 명 혹은 프로젝트의 명이에요. 자, 여러 가지 경력 기술서들이 막 쭉쭉 있을 거 아니에요. 쭉쭉 있는데 요 내용을 쭉 보니까 관통하는 메시지가, 뭐 막 창망 없이 막 했다거나 남들 다 하는 일만 쭉 해봤네? 이러면 그냥 그걸 물경력으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똑같은 일을 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표현해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이 프로젝트명, 업무명을 화려하게 수놓아주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숫자로 설명하는 성과예요. 자,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사실은 경력 기술의 퀄리티라는 걸 논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급서부터는 숫자로 자기 업무를 설명을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과장급 역할을 맡기냐고요. 당연히 이직이 어렵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영역이라든지 새롭게 도전하는 곳이라든지, 당장 막 사람이 너무 급해, 그냥 일단 막 머리 달렸고 팔 달리면 무조건 돼, 한국말 할 수 있어, 그럼 무조건 뽑아, 뭐 이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과장급의 이직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두 가지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어요. 경력 기술서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고, 제가 이미 경력 기술 작성하는 노하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 참고하면 좋은 것은 이직 바이블이겠죠? 자, 요거는 제가 이직 바이블에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프로세스, 그 예시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그걸 꼭 참고해서 꼼꼼하게 작성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경력 기술에 꼭 포함돼야 될 내용이 뭐냐면 리더십 경험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아직 과장은 아니야, 나는 대리인데 내 연차는 벌써 10년 차야,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직급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해봤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 과장급의 핵심이 뭐예요? 360도 리더십이에요. 내 위에는 상사가 있고, 옆에는 협업하는 부서 혹은 동료가 있고, 아래로는 부하가 있다. 내가 팀장일 수도 있고, 팀장 역할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부서의 장일 수도 있고, 업무의 장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됐건 간에 이 리더십의 역할, 360도로 의사소통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경력 기술의 퀄리티를 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가장 잘 먹히는 건요, 여기 요 사람들 있죠? 요 사람들이 이제 MG면 베스트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뭔가 성과를 내봤다? 저 사람은 리더십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잘 전달한다면 분명히 서력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팁 같은 건데요, 네 번째로 성장 과정이라는 게 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성장 과정이라는 것은 뭐 어렸을 때 나의 일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경력 기술 하나하나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를 하면서 여기서 이런 성장을 했고, 여기서 이런 성장을 했고, 여기서 이런 성장을 했다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기술해주면 좋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이런 경험이 도움이 됐고, 이런 프로젝트 경험 혹은 이런 기술의 경험, 이런 팀과 협업했던 경험이 지금의 나의 관점, 나의 업무 스코프를 결정지을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조금 큰 관점을 조망하는 그런 정도의 뉘앙스를 풍긴다면 아주 잘 작성된, 한번 면접을 봐보고 싶은 경력 기술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력 기술서에 강조해야 될 역량 제가 그냥 딱 찍어드릴게요. 1번 의사소통입니다. 자, 과장급은 무조건 의사소통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기획력, 분석력, 실행력, 뭐 목표 달성 다 중요한 거 맞는데 일단 이게 강조예요. 모든 경력 기술서, 모든 면접, 모든 하여튼 뉘앙스에 의사소통에 탁월한 사람이다. 나는 의사소통 훈련을 받았다.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내용들을 기술하시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기획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의사소통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기획이에요, 기획. 이 기획을 통과시키고 기획에 의미 있는 내용을 전략을 찾아내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은 제일 먼저 뿌려지는 천병 같은 역할이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획력으로 나타나는 결론이 뭐예요? 기획력의 끝? 보고서예요. 보고서는 뭐예요? 의사소통이에요. 과장급에서의 의사소통은 곧 기획력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의사소통이 잘 되는 대상이 또 뭐예요? 리더십이죠. 의사소통이 잘 되면 상사와 의사소통은 보고서로 하지만 부하 직원은 실행을 소통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요 360도 의사소통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의사소통, 기획력, 리더십 이 세 가지 삼각 트라이앵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세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일잘로 과장편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요 영상을 꼭 정주행해서 디테일하게 학습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 레벨에서 이직할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을 굳이 정리하자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로 이직해야 되냐? 첫 번째는 무조건 영향력입니다. 아까 중간 리더십이기도 하고 기획도 필요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한 단어로 하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의 확보를 위해서 이동하시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규모가 중요하겠죠. 자, 여기에서 규모라는 것은 회사의 규모가 아니에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맡을 수 있는 책임의 규모입니다. 책임 자체가 커지고 프로젝트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영향력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사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때 기업 규모에 대해서는요 최대 혹은 최신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자, 최대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장 큰 기업, 대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신은 가장 트렌드를 앞서가고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뭐 주로 스타트업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중간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과장급에서 애매하게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중견에서 중견 이것보다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최신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로 과감하게 전환하세요. 그러면 이 다음 커리어가 쫙쫙 열릴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애매하게 연봉 때문에 수평이 넘어가잖아요. 이 다음이 없어. 거기서 끝나버릴 수 있다니까요. 아니면 잘 준비를 하셔서 최대 규모의 기업으로 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다음부터 또 이직하기보다는 그냥 여기에서 잘 뿌리를 내리시면 되겠죠. 물론 최대 기업에 간다고 해서 이 고민이 끝나냐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직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최대로 갈 거냐 최신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를 옵션을 다 열어놓고 둘 다를 지원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 산업군인데요. 이 영역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뭐 여러분이 모든 영역에서 다 성장하시고 의미 있는 커리어를 만들어 가시길 추천드려요. 하지만 적어도 이 레벨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꼭 개발이고 꼭 IT고 꼭 무슨 뭐 메타버스 이럴 필요는 없지만 어떤 형태가 됐건 기술과 연결된 산업으로 가시는 게 그 다음에 한 번 더 점핑을 해야 돼. 우리가 더 길게 보고 커리어를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이직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길게 놓고 봤을 때 어디서 일할 거냐? 그 필드 자체를 나에게 익숙한 곳으로 가기보다는 4차 산업과 연결된 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롱런할 수 있는 이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과장급에서 참 다룰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마무리로 면접에서 정말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면접에서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도권이 주도성. 내가 쫓겨난 게 아니야. 회사에서 막 나가려서 내가 지금 막 끌려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거야 라는 주도성에 입각한 이직 시도라는 것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8년차 이상부터는 벌써 퇴물 취급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보통 요 연차에 계신 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더 이상 기여를 못해서 쫓겨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경력이 좋아도 면접에서 조금 그냥 조금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의 주도성을 가지고 나의 커리어 때문에 이직을 도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피해야 될 것인데 관계에 대한 어려움 있죠? 이거는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부하 직원이 내 말 안 들었어요? 회사가 날 안 알아줬어요? 이거 다 자신의 무능을 그냥 스스로 증명하는 꼴밖에 안 돼요. 관계가 제일 중요한 관계라는 게 뭐 친구 먹자 이런 게 아니죠.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매끄럽게 일처리를 할 수 있냐? 갈등을 잘 조율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본 적이 있냐?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도성을 강조하시되 관계에서 있었던 어려움은 피해라. 이거 두 가지만 주의하셔도 경력 기술서를 잘 작성하시면 면접에서의 어려움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과장급 8에서 15년 차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이직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마도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댓글에 자세히 달아주시면 또 시리즈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커리어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죠.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규였습니다.